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다뤄볼 주제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2월 시장을 통해서 3월 시장을 준비하자라는 부분입니다. 2월도 많이 갔네요. 지금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2월이 또 이제 좀 짧기 때문에 거래 일수가요. 네, 곧 3월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제 살랑살랑 조금 더 봄 기운을 느끼게 될까 아니면은 느닷없는 또 한파가 몰아치게 될까 또 3월에 대한 걱정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장을 준비하고는 해외 시장의 좀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파악해 볼까요? 우리가 2월장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중에 유럽 시장도 그렇고 재료란 것에 강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었어요. 시장의 유동성 같은 경우가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요. 유동성 회수나 이런 부분은 감지되지 않았죠. 뭐 매크로 지표를 보더라도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당 같은 경우에 강세가 지속됐어요. 이게 뭐 종목 단위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다가 조금은 답보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딥시크 이슈로 하락이 나타났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의 절반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빅테크군 중에서는 더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 스타게이트 컨소시엄이 시작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당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반응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했어요. 뭐 템퍼스 AI라든지 리커전 파마시티컬 이런 종목은 신고가가 나타나기도 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이 나아가는 하나의 방향과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정부 정책 외에 빅테크 쪽 또는 기업들의 투자가 컨소시엄으로 단행되는 파트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강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올해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열어둬요. 네. 왜냐하면 이 자본이 투자가 흘러가는 방향이 뭐 상반기에 보여준 그대로가 또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지금 강한 쪽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결론은 2월장 잘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 네. 증시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뭐 인플레라던가 저희가 메인 키워드가 관세, 트럼프, 인플레, 어닝 요 정도였던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다 유리한 단어들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악재 수용 능력도 하지만 한계에 다가왔다. S&P 500이 거의 고점 찍기 직전까지 다시 온 상황이잖아요. 네. 주가 위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아요. 이게 작년부터도 그렇고 지수가 계속 강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어느 정도 지수 레벨이 되었을 때 주식을 비운다라는 점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굳이 뭐 추세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내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뭐 수익을 덜 확보하더라도 뭐 한 방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 한 방 맞고 매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뭐 고점 대비해서 수익을 한 20% 정도는 반납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수단의 레벨을 정해놓기보다 네.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또는 뭐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위험자산 선호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쪽에 시그널이 나올 때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5% 정도잖아요.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빠지는 거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4.5%대 금리에서 4.3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채권 금리 네. 같은 경우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뭐 그런 부분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금리에 대한 부분에 톤 변화 없이 네.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주식 자산 같은 경우를 뭐 줄일 필요가 있는 시그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금리의 톤 변화를 일단은 네네. 시그널로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들을 좀 챙겨야 된다고 하는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줬습니다. 고점 징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직 체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좀 겁먹을 필요 없이 좀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 특징은 산업재해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점이에요. 여전히 ING죠.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일각에서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게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방산주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여겼던 게 뭐 방위비에 대해서 미국 로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게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찍으면서 단가 같은 경우가 비싸다. 예, 그다음에 이걸 전투용 드론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점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방산주는 좀 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의 휴장 와중에 유럽 시장의 방산주가 예, 신고가를 나타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막 나토 방위비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트럼프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뭐 방위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유도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달라진 게 GDP 성장만큼 원래는 GDP 중에 방위비의 그 증액만큼 딱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우리나라 GDP의 방위비 비중 외에 글로벌로 수출이 되기 시작했다 보니까 네, 네. 한때는 뭐 차화정이 대과거의 하나의 화두였다라고 하면은 뭐 조방원 이러면서 막 방산주 같은 경우도 되게 주목을 하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걸 보여주니 주가는 또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실적이. 네. 네, 산업재단에서 실적이 나오니까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이 단순히 숫자보다 결들이 좋은 거죠. 원전에 대해서 원래는 대형 원전만 진행됐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예. 대형 원전의 중요성보다는 소형모듈, SMR 죠. 네, 그쪽 같은 경우가 적어도 올해 수주로 보면은 20기 이상, 20기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AI를 탑재한 전력 같은 경우를 계속 뭐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형모듈 원전 수주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 상황에서는 두 축으로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론,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가 더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주기기를 담당하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없던 수주 부분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장기 프로젝트가 이제는 소형모듈 원전으로는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는 원년이다 보니까 산업재는 실적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뭐 그 속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선주는 실적을 보는 게 아니지만 큰 시장이 이게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요. 뭐 해군에 대한 부분, 미국 해군에 대한 군함 정비라든지 새로운 수주도 우리나라와 함께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협업하는 산업이 원전이랑 조선이다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산업재해 강세는 지속될 수 있는 점을 네. 생각하면 되겠고 중소형주가 계속 시장에서 반응을 하긴 했지만은 조 단위의 시가총액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했어요. 하나그룹을 보더라도 네. 하루의 종목이 대형주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그럴 정도니까 예.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2월장의 특징. 6월장 그러면은 지수 장세였어요? 종목 장세였어요? 합쳐진 건가요? 짬뽕? 이게 네. 지수도 올랐는데 네. 종목들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긴 했어요. 네. 근데 종목도 조금 큰 종목들, 대장주도 그죠. 위주로 네, 다 네. 섹터의 대장주. 네. 네,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사실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우리 시장이 독보적으로 2월 달에 지수 상승률도 좋고 종목들도 이게 더 갈까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나와서 방산하고 재건은 같이 가기가 좀 힘듭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방산이 너무 가버리니까. 그렇죠. 예.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네, 잘못 판단한 거지. 그때가 같이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주가가 다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또 보여주기도 했고. 올해 방산 빅4가 영업이익 3조 쓸 거라던데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뭐 나토
나토에 대해서 그 증가하는 금액 같은 경우를 제가 뒤늦게 체크를 했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나토. 이걸 예, 잘 예. 봤어야 하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지금 방산에 올라탈까 말까 지금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재건하고 또 비교도 하실 수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방산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필요한 좀 체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3월. 2월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성적이 너무 좋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3월에 대한 체크 포인트와 함께 준비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3월이랑 2월이 달라지는 거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게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개별주가 강할 수 있어요. 지수보다는 개별주, 시가총액 상위주 이런 쪽이 강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 재개 시에는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틀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략을 네. 뭐 공매도 재개되면은 이게 그 롱숏 펀드 같은 경우가 비싼 거, 좀 시장에서 과한 거는 숏을 하면서 네, 네,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 숏 포지션만 네이키드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숏 잡는 비중만큼 롱을 잡아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우리가 공매도라 하면은 그냥 주가가 내리는 요인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례해서 잡아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걸 롱을 하겠죠. 아, 예. 그러면 또 그런 주식들은 또 잘 갈 것이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3월 시장은 좀 공매도 재개 시 이 실적주 중심으로 네. 주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조심해야 될 주식에 꼭 들어가는 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두산하고 삼양식품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근데 삼양식품은 너무 실적이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런 것도 조금 기준이 애매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실적만 딱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보면은 네. 기사가 어렵다. 잘못됐다 보입니다. 기사가요? 네. 실적이 네. 나오는 종목이고 네. 과한 밸류가 아니거든요. 아, 삼양식품이. 예, 과한 밸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 보시는군요. 예, 왜 꼭 예, 예. 두산과 삼양식품을 찝었나 그 생각이 들곤 싶으세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매도 타겟 종목이 후보감이 좀 있으세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우리가 시장 속에서 뭐 반도체를 일컬을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CXL 종목 이런 게 갑자기 하루에 이틀 정도만 50% 오르고 그러면 딱 이게 타겟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 미래에 대한 네네네. 상용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고. 해외 기술력이 중심인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반응하는 쪽들이면 그렇죠. 시장에서 좀 네.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네. 그런 종목들은 작다 보니까 또 뭐 변동성이 계속 야기될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조방 같은 경우에는 조방 원도 되고 조방 전도 될 것 같은데 조방은 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덜 불안하실 것 같은데 3월에는 실적을 명확하게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서 꼭 피해만 보는 종목이 있는 거 아니다. 수혜가 되는 종목이 또 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공매도를 내가 찬스로 활용해가지고 이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찾을 수 있겠구나 싶거든요. 네.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크게 없는데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는 쪽은 금융주예요. 금융주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면이 많이 부각돼요.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주주 친화 정책을 단행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는 은행주가 가장 밸류 매력 같은 경우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주목하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답보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과하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재예요. 삼양식품과 같은 소비재. 소비재. 네, 그다음에 미용과 같은 부분들 그런 쪽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답보되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소비재 또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소비재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미용 쪽이라 하면은 뭐 의료기기 이런 쪽까지. 네, 미용 쪽이라고 하면은 네, 직접 이제 많이 우리가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쪽들,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네, 네, 네. 원텍, 비올 같은 경우도 접근 가능하고요.
그런 쪽들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매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어떤 대응하는 방법은 이러한데 네. 그러면 3할장은 공매도도 이제 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3할장은 하락 방향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뷰세요? 이게 한 방향의 확신이 들면 네. 꼭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방향의 확신이 뚜렷하게 안 드는데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의 무게를 두고 좀 살펴보면 되지 않냐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와 같은 경우가 네. 강달러 기조에서 조금은 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신흥국에게는 좀 불리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강달러 추이 같은 경우가 강화될 때, 뭐 109달러, 110달러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신흥국 같은 경우 시장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매크로 지표 중에서 달러의 방향성을 두고 네. 신흥국, 선진국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많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달러 강세가 아주 뚜렷하게만 나타나지 않으면은 시장 하락 가능성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장에 드디어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만은 크게 강달러로 방향이 가지 않는 한은 우리 시장에 훼손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으로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종목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쪽에서 기회 잘 찾아보시면서 3월장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